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자는데도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느낌.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말을 꺼내기도 애매하고, 꺼냈다가 다툼이 될까봐 그냥 참아버리는 감정들. 그 조용한 마음의 거리는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 아주 두터운 벽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바로 그 조용한 거리감, 말하지 않는 부부의 심리와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분, 늘 따뜻하고 깊은 시선으로 인간관계를 들여다봐 주시는 오늘의 인생 수업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감정이 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거든요. 특히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는데도 마음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기분. 은근히 많은 부부들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감정적 동행은 이미 오래전에 멈춘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함께 누워 있지만 등을 돌리고 자는 부부들, 그것은 단순한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성적 친밀감의 단절이 관계 전반의 온도를 바꾸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심리학자 에스더 페렐은 섹스는 부부 사이의 대화 방식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대화가 사라졌다는 건 더 이상 서로에게 진심을 꺼내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죠.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확 와닿아요. 단순한 거절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그게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처음엔 서운함이었는데 점점 무력감으로 바뀌고 나중엔 말해도 소용없어라는 체념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침묵이 쌓이다 보면 서로의 매력을 바라보던 시선도 흐려지죠. 이제는 내가 매력 없는 사람인가 하는 자존감의 흔들림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아무 일 없는 듯한 그 밤이 사실은 둘 사이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차라리 말다툼이라도 하면 감정은 남는데 침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침묵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배경이 되는 일상의 구조를 짚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저 필요해서 혹은 귀찮아서가 아니라 부부 사이의 거리감은 생각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말이 줄어든 이유를 감정 탓으로만 돌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삶의 패턴 자체가 변한 거였을지도 모르는데요. 박사님,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년 부부 사이의 침묵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구조 속에서 자라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서로 정이 떨어졌나 봐라고 말하지만 그보다는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육체적 피로, 직장 스트레스, 아이 문제, 부모 부양까지 한꺼번에 겹치죠. 게다가 저녁 시간이면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유튜브에 빠져서 몇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저도 집에 들어가면 바로 핸드폰부터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려다가도 지금 말 걸면 방해일까 싶어 그냥 넘겨버릴 때도 많고요. 그런 상황이 쌓이면 부부 사이의 정서적 교류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존 가트맨 박사는 하루에 단 15분만 정서적 대화를 유지해도 부부 관계는 건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서로 눈을 마주치고 감정을 나누는 시간은 하루 3분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침묵이 일상이 되고 대화는 실용적인 용무 중심으로만 남게 되죠. 밥 먹었어? 내일 몇 시야? 애는 잘 갔대? 이런 말들로 하루가 지나가죠. 근데 그게 대화 같지가 않아요.
그냥 보고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건 정보 전달이지 감정 교류는 아닙니다. 감정이 오가지 않으면 스킨십도 줄어들고 나중엔 몸조차 멀어지게 되죠. 물리적 거리보다 더 깊은 건 심리적 거리감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같은 공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외롭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제일 슬픈 말 같아요. 같이 있는데 외롭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숨어 있을지 상상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정의 시작점을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년 부부 사이에서 가장 큰 충돌 중 하나는 바로 거절에서 시작되거든요. 다음으로는 반복되는 거절이 어떤 감정의 흔적을 남기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거절은 단순히 오늘은 싫어라는 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성적인 친밀감을 요청했을 때 돌아오는 거절은 상대에게 깊은 감정의 상처를 남기게 되죠. 이건 욕구 충족의 문제라기보다 관계 속에서의 존중과 수용의 감정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거절당한 쪽은 자신이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넘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일까? 라는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거절이 단지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닫아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거절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리처드 다운스 박사는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작은 거절에도 심각하게 상처받고 그 감정을 과도하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거절을 당하면 자아, 이미지 자체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나는 매력이 없다. 나는 외면당한 사람이다라는 왜곡된 인식이 형성되고 그것이 관계 전체를 불신으로 물들입니다. 그럼 결국 말은 없지만 마음에선 계속해서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네요. 그게 반복되면 어느새 내 안에 상처만 가득 남게 되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감정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론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론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그게 다시 분노나 냉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감정은 해결되지 않은 채 축적되고 마침내 어떤 순간엔 작은 일에도 큰 싸움으로 터져버리죠. 그래서 싸움이 꼭 거절과 같은 직접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의 잔해에서 시작되기도 하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어요. 우리가 흔히 겪는 사소한 갈등은 그날 하루의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표현되지 못했던 감정의 누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멀어졌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죠. 다음으로는 그 마음이 멀어지는데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지 몸의 언어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적 거리감은 때로는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남녀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가 찾아오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서 발기력이 저하되고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급감으로 인해 질건조와 성욕 저하를 겪게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생물학적 과정이지만 제대로 공유되지 않으면 상대는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오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변화들이 부부 사이에 말없이 일어나다 보면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도 잘 말하지 않잖아요. 민감한 주제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말하지 않음이 문제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몸의 변화는 결코 수치스러운 것도 비정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성적 변화나 욕구의 저하를 말하는 것이 금기처럼 여겨지죠. 결국 몸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변화를 감추기 시작하고 그 감춤은 곧 회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피는 점점 마음의 거리로 전이되죠. 몸이 힘든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는 이유를 모르면 거부라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오해가 더 아프게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설명하지 않는 침묵이 아니라 이해를 돕는 언어입니다. 요즘 좀 피곤해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필요해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 상처를 예방할 수 있죠. 몸이 멀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말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성심리학자 베리 맥카시는 중년 이후의 성은 더 이상 본능이 아닌 노력과 대화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그 노력 없이 침묵만 남는다면 결국 부부는 서로의 신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같이 나이 드는 일에는 말보다 더 섬세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함께 받아들이고 그 변화마저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진짜 친밀한 사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친밀함은 젊은 시절의 열정에 머물러 있지만 중년 이후의 친밀함은 변화를 함께 이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존중이라는 언어로 연결되죠. 이제 그 존중이 어떻게 부부관계의 감정적 균형을 좌우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어요. 몸의 변화나 오해가 쌓이다 보면 나중엔 말 한마디 없이도 기분이 상하는 순간이 생기잖아요.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민감해지고 싸움으로 이어지는 일도 많고요. 그런 감정의 충돌도 결국 말 못한 상처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갈등은 말이 아니라 감정의 투사에서 비롯됩니다. 자존감이 흔들리면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해서 해석하게 되죠. 예를 들어, 오늘 힘들어 보여라는 말도 넌 나한테 관심이 없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상처와 연결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니까요. 상대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무시당한 것 같고 존중받지 못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성적 친밀감이 단지 육체적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언어로 작용합니다. 스킨십이 단절되면 단순히 접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감정이 쌓이면 결국 말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충돌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를 감정전이라고 부르는데 내 안의 불안과 상처를 상대에게 던지는 심리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스킨십이 줄어든 부부일수록 사소한 일에도 싸움이 잦아진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맞습니다. 스킨십과 대화가 없는 부부는 서로의 감정을 풀 통로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작은 자극에도 감정이 폭발하고 서로를 점점 더 상처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감정은 격리되고 부부는 적이 아닌 척하면서도 서로에게 방어적인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럼 감정의 연결을 끊지 않기 위해선 거절하더라도 다르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단순히 싫어라고 닫아버리기보다는 마음이 전해지도록 말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절해도 상처 주지 않는 말이 있고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에서 가장 큰 오해는 침묵이 상처를 줄 수 없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사실은 그 반대죠.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퉁명스럽게 거절하면 그 자체가 감정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싫어라는 짧은 말 한마디는 설명 없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외면당했다는 감정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거절이라도 오늘은 좀 힘들지만 주말엔 당신과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라고 말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엔 상대에 대한 배려, 존중, 그리고 기약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하더라도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형태로 말해야 한다는 거네요. 거절당했다는 감정보다 기다릴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말. 그게 관계를 지키는 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표현 방식을 심리학에서는 요청 기약형 언어라고 합니다. 감정을 부드럽게 전달하면서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죠. 이런 말투가 반복되면 비록 즉각적인 친밀함은 줄어들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평소에 그런 표현을 잘 못하던 사람에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려다가 더 어색해질까봐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말하려는 태도보다 말을 꺼내려는 용기예요. 처음엔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툰 말 한마디가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는 해석의 책임을 떠안게 되죠. 침묵은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되기 쉽기 때문에 표현이 서툴더라도 감정을 나누려는 시도 자체가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말이 오갈 수 있는 관계는 아직 살아있는 관계라는 증거 같아요. 정말로 무너진 관계는 말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니까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말하지 않는 부부는 결국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부부가 됩니다. 말이 오가고 감정이 움직인다는 건 여전히 상대를 향한 기대와 연결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요? 부부 사이에 다시 감정을 연결해주는 아주 작은 습관 같은 것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친밀감은 큰 이벤트보다 작은 반복에서 자라납니다. 한 잔의 따뜻한 차, 산책하면서 나누는 짧은 대화, 마주 앉아 천천히 먹는 저녁 식사. 이런 소소한 시간들이 감정을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실크 슬립을 입는다거나 밤에 함께 와인을 마시는 작은 제스처도 단절된 감정을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왠지 특별한 걸 해야 할 것 같았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 오히려 일부러 준비된 이벤트보다는 꾸준한 습관이 더 큰 힘을 가지는 거네요. 그렇죠. 친밀함은 비싸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정성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마다 10분씩 대화 나누기, 함께 요리하기, 함께 운동하기 같은 루틴들이 부부 사이의 연결을 회복시켜줍니다. 음식도 영향을 주는데요. 토마토, 콩, 마늘처럼 남성 여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식재료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립선 건강이나 호르몬 케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서로를 위한 시간이라는 게 꼭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 성립되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을 공유하려는 의지 자체가 중요한 거군요. 말하지 않아도 따뜻해지는 루틴. 그게 결국 마음을 연결하는 실천이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마음에 어떤 의미로 남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박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감정과 거리, 그리고 회복의 기술들을 하나의 메시지로 정리한다면 어떤 말이 가장 어울릴까요? 사회자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흐름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멈춘 순간부터 희미해지는 것이죠. 말이 줄고 손이 멈추고 마음을 묻어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는 조용히 식어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과 손, 시선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 한마디, 저녁 한 끼, 작은 제스처 하나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새삼 느꼈어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정말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관계는 이미 변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몸의 침묵은 결국 마음의 침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체적 연결, 그 안엔 단지 본능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관계는 감정의 확인이자 관계의 유지장치입니다. 단절이 길어질수록 감각은 퇴화되고 다시 회복하기까지의 시간은
훨씬 오래 걸리게 되죠. 그러니 멈춰 있기보다 조금씩이라도 이어가려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결국 성적인 친밀감도 대화의 일부라는 말씀이시죠. 그것마저 감정을 담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도 함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건강한 대화가 건강한 성생활로 이어지고 건강한 성생활이 다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길은 단지 나이를 먹는 일이 아니라 감정을 지키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건 멀어짐이 아니라 다시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 오늘 이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꺼내지 못했던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에 이런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당신은 오늘 누구와 손을 잡고 잠드셨나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